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 돈에 대한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돈을 얼마나 내가 돈에 대한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일확천금이 들어와도 그것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그릇을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릇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나의 신용도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이라는 게 어디에서 들어오냐를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돈은 결국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돈을 전달하느냐, 그 원리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돈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돈은 신용,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 지폐를 그냥 돈이라고 부르는데 이 돈이라는 건 실제 실물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가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실물이 아닌 가상의 신용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거, 결국엔 이제 화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폐라는 건 신용의 교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용을 결국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돈을 더 큰 돈을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돈만을 바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어떤 잘못된 물건을 팔거나 나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는 분명히 큰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손해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신용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신용을 더욱더 올리면 올릴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지불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속인다면 당신의 신용도는 낮아지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흉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자네는 가치와 가격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거 아닐까요? 하하. 하하, 실제는 그 반대일세.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지. 사용 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 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내가 아까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보게.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 이 또한 안과 밖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자에게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자에게 상한이 없는 걸 가리켜.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야. 이른바 여신이라는 거지.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 없어. 여기서 이제 돈의 이제 가치와 가격이라는 개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교환 가치라는 건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이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출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때의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가치는 절대적으로 거의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자들은 이 가치, 사용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현재의 교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결국엔 심리적인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내가 그 교환 가치에 흔들릴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교환 가치에 조금 더 어,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편안하게 그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결국에 신용이라는 게 어떤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 이외에 나의 신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경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력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이제 성공을 많이 했냐, 그리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냐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내가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실패한 경험들을 들려주는데요. 결국엔 그 안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성공해보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맛보는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신용도에 더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